지구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다. 지구상에서 최초로 생물이 태어난 곳이자 무생명들의 터전인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낚시 인구. 낚시를 하면서 마구 버려지는 납봉돌 때문에 생태계에선 치명적인 납중독이 일어나고 있다. 바닷 물고기를 불법 포획하는 일부 스쿠버 다이버들. 이들의 위험한 착살질이 계속되고 있다. 북태평양 바다 생태계 또한 전 세계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바다와 인간, 그 공존의 길은 없는 것일까? 제주 서쪽에 있는 작은 항구 고산항. 이른 아침부터 바다로 향하는 발길이 분주하다. 배를 가득 채운 건 어부가 아닌 낚시꾼들이다. 고산항 앞바다는 감성돔, 뱅어돔, 볼락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해 사계절 낚시꾼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물고기가 잡힐 때 느껴지는 짜릿한 손맛과 수확의 기쁨. 낚시꾼이 낚시를 즐기는 이유다. 그런데 잡은 고기 옆으로 묵직한 뭔가가 보인다. 바로 낚시에 사용되는 낚시추, 봉돌이다.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봉돌. 봉돌은 낚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봉돌은 낚싯줄이 물속에 빨리 가라앉게 하고 원하는 위치에 머무르게 한다. 또한 낚싯줄이 물의 흐름에 쓸려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바다 밑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봉돌이 있기에 미끼는 쓸려가지 않고 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낚시를 하다 보면 봉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무척 많다. 거센 바다 물살에선 낚싯줄이 잘 끊기기 때문이다. 한 번 낚시할 때마다 평균 5개에서 10개는 바닷속으로 떨어져 나간다. 이 낚시꾼은 1시간 동안의 선상 낚시에서 4개의 봉돌을 잃어버렸다. 이 은신처가 있어야 고기들이 살아요. 이 적은 고기들은. 그래서 전부 다 바위 밑에 살아. 그러니까 이건 내려가서 바위에 많이 걸려서 땡기면 잘라주고. 문제는 이 봉돌이 납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비중은 무거우면서 가공이 쉽고 가격이 저렴해 봉돌의 재료로 사용되는 납. 하지만 납은 미국 수질오염 우선 감시 대상 2위에 해당하는 유해 중금속이다. 천연기념물 제422호로 지정된 차기도 천연보호구역. 차기도에선 운이 좋은 날이면 이렇게 돌고래 떼도 볼 수 있다. 섬 속의 섬이라 불리는 차기도는 제주도의 무인도 가운데 가장 큰 섬이다.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 뛰어난 해안 절경을 자랑한다.
차기도에는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온다. 그중 대다수는 낚시꾼이다. 차기도는 바다 낚시꾼들 사이에서 1급 포인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참돔, 돌돔, 뱅어돔 등 낚시꾼에게 인기 많은 굵은 어종들이 이곳 차기도에서 쉽게 잡히기 때문이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즐기고 지나간 자리, 그 자리에는 낚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갯바위 군데군데 버려져 있는 낚싯줄. 거북손에도 낚싯줄이 엉켜있다. 낚싯줄만큼이나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이 중금속 납봉돌이다. 육지가 이 정도라면 바닷속엔 얼마나 많은 봉돌들이 버려져 있는 것일까? 이곳 바닷속에는 다양한 어종과 해조류들이 풍부하다. 특히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연산호 종류들을 차기도 앞바다에선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바다 한쪽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가는 줄이 보인다. 바로 낚싯줄이다. 산호 사이사이에 끼어 복잡하게 엉켜 있다. 돌틈에서 용치 놀래기가 낚싯줄을 입에 문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낚싯줄이 끊어져 용케 살아났지만 낚싯바늘이 박힌 채 살아가야 한다. 엉켜있는 낚싯줄에도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렸다. 메기를 닮은 바닷물고기 쏠종개다. 아가미에 단단히 엉킨 낚싯줄. 벗어나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이다. 제작진은 엉켜있는 낚싯줄을 풀어주었다. 이 쏠종개는 자유를 찾았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낚싯줄은 바닷속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다. 연산호 사이에 널브러져 있는 낚싯줄을 따라가 봤다. 바닥엔 납봉돌이 가득 쌓여 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다. 놀라운 것은 납봉돌이 많이 버려진 지역에는 산호류와 해조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부유물들을 거두면
납봉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마치 사막처럼 변해버린 바닷속 세상. 중금속 납봉돌이 이곳을 점령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바다. 납봉돌이 버려진 바다는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다. 수거 30분 만에 주머니 2개를 가득 채운 납봉돌. 납무게 때문에 더 이상의 수거는 힘들다. 오래된 것들인가요? 그럼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뒤에 얼마 안 된 것도 여기 남아 있고, 오래된 것들이 다 끊어졌잖아요. 없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이게 사가서 없을 정도니까. 아, 여기 고리가요? 네, 고리지. 바닷속 버려진 납봉돌. 그 위에 새로운 봉돌이 쌓이고 또 쌓이고 있다. 물속을 들어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납추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낚싯줄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 낚싯줄이 산호나 감태 쪽을 많이 감고 있었고요. 또 일부는 뽕돌에서 나오는 그런 납으로 인해서 백화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납으로 인한 바다 오염에 누구보다 속상한 건 해녀다. 숨을 쉬게 도와주는 보조장치 하나 없이 맨몸으로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캐내는 해녀. 그런데 이런 바다 환경 변화에 번번이 낭패를 본다. 생활터전을 빼앗겨가고 있는 해녀들은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 해녀들은 이 모든 게 납봉돌 때문이라고 한다. 지나가다 보면은 납도 보이고 줄도 보이고 알이. 그럼 납봉돌 있는 지역은 어때요? 뽕돌 있는 지역에는 어떤 데는 벽화 현상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아무것도 안 팔겠네요? 거기는 별로 물건이 별로. 같은 거 소라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거기는. 왜요? 이게 낚시꾼 하는데 그 납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납이 있기 때문에. 바닷속을 하얗게 만들고 생명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납봉돌의 위험한 여행. 낚시꾼들의 여가를 위해 버려진 납봉돌은 결국 어민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 납봉돌로 인한 문제는 바다에 국한되지 않는다. 밀렵꾼이 쏜 총탄에 맞아 날지 못하고 호적되는 큰 고니. 저기 모아가지고 가야지. 찍는 거. 119 구조대원들이 큰 고니 구조에 나섰다. 눈을 가려. 눈 가리라고. 구조에 나선 지 30여 분 만에 얼어붙은 저수지에서 큰 고니를 간신히 건져냈다. 구조 당시 큰 고니의 몸무게는 고작 6kg. 원래 몸무게에 비해 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였다. 큰 고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혈액 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실시했다.
뜻밖에도 큰고니의 혈중 납 농도는 과도하게 높았다. 검사 결과는 납중독. 엑스레이 판독 결과 큰고니의 몸에선 총탄 외에도 1cm가 넘는 납봉돌이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이런 납과 같은 경우는 총탄도 납이지만 납이 근육에 박히게 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소화장기에 들어오게 되면 납이 저분자 상태로 분해가 되면서 몸 안으로 흡수가 되죠. 그래서 혈액을 생산하는 장기 쪽이나 아니면 신경장기, 특히나 뇌 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적혈구도 굉장히 많이 파괴를 시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무력증을 일으켜서 동물이 먹지 못하고 굶거나 혹은 마비 상태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납이 생물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액 속으로 녹아들어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 적혈구를 파괴해 빈혈과 간 손상을 일으킨다. 또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쳐 몸에 마비 증상을 불러온다. 납이 신경세포와 결합해 신경섬유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또 납은 뇌세포 파괴를 가속화해서 정신이상, 행동장애, 기억력 상실 등을 일으킨다. 결국 태안에서 구조된 큰고니는 납중독으로 죽고 말았다. 이외에도 납봉돌에 의한 큰고니의 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큰고니 한 마리가 납중독으로 폐사된 채 발견됐다. 폐사한 큰고니에게선 납중독의 대표 증상인 녹색 설사가 나타났으며 위장에선 납봉돌 4개가 발견됐다. 이런 물세류와 같은 경우에는 납추를 의도적으로는 비의도적으로 먹게 되어 있는데, 의도적인 것은 자기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근 위 내에 조그마한 돌멩이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걸로 간주를 해서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워낙 먹이 물질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오리 같은 경우는 작은 걸 먹겠지만 큰 고니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좀 먹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좀 더 큰 납추까지 삼킬 수 있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를 하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고니는 주로 물속 수초의 뿌리를 캐서 먹는다. 큰고니는 먹이를 먹을 때 물속 깊이 들어가 저수지 바닥을 긁어먹는다. 또 소화를 위해 뿌리만이 아니라 돌도 함께 삼키기도 한다. 이런 큰고니의 습성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납봉돌까지 먹을 수 있다. 큰고니가 납봉돌을 삼키면 모래주머니에서 다른 돌들과 함께 갈려 몸 안으로 흡수되고 급성 납중독이 일어난다. 지난 2월 날지 못하는 큰고니 한 마리가 발견됐다. 납중독이 의심되는 상황. 큰고니를 살리기 위한 빠른 처치가 이루어졌다. 우선 위장 속으로 물을 넣어 위세척을 실시했다. 그 다음 위에 달라붙은 납봉돌을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을 시작했다. 납봉돌을 꺼내지 못하면 큰고니는 죽게 된다. 20여 분의 씨름 끝에 간신히 납봉돌을 꺼내는 데 성공했다. 자, 우리 인증사를. 납추는 제거됐지만 몸속에 축적된 납은 아직 남아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다른 큰고니의 혈액을 수혈했다. 치료 후 약 6개월. 납에 중독됐던 큰고니는 다시 기력을 회복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건강 추가적인 문제만 없다라면 다시 야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납 중독이 걸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뇌를 공격을 해서 지각 능력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야생에서 생존하는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고니가 폐사했던 저수지. 땅에 박혀져 있네 이게. 이거 저번에 우리 큰고니가 먹은 거하고 거의 유사한 거 아닌가? 네네네. 이거. 네, 유사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납추고 아마도 저희가 생각할 때 저쪽이나 근데 지금 방향으로 봐서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던졌을 것 같아요. 금속 탐지기를 이용 비가 오지 않아 말라버린 저수지 땅에서 납봉돌을 조사했다. 탐지기가 울리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납봉돌. 저수지에서 쓰이는 봉돌은 크기가 작아 큰 고니가 삼키기 쉽다. 저쪽 위는 뭐 안전 장소를 찾을 수가 없네. 이런 거는 먹지. 이런 거는 먹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먹게 되면 얘만 먹었을지, 근데 일반적으로 가면 다 같이 먹을 거라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갈릴 거고, 갈려서 소화기관으로 흘러나갈 거고, 이거만 남아서 문제를 계속 일으켜. 낚시꾼들이 여가와 편의를 위해 사용한 납봉돌은 어떤 생명들에겐 죽음의 덫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사용해왔던 그 납추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 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딜레마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그 납추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멸종 위기에 지금 도달해 있는 큰고니와 같은 경우에 꾸준히 계속 죽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납추는 한번 떨어지게 되면 계속 잔존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담수계에서는 그 부식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뢰가 깔려있는 상황이거든요. 2005년부터 충남에서 납중독으로 폐사한 큰고니는 8마리에 이른다. 납봉돌은 멸종위기종 큰고니에게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길이 12.7km의 시화 방조제. 이곳엔 주말이면 1000명이 넘는 낚시꾼들이 찾아온다. 뭐예요? 물고기 대신 빈 낚싯대를 들고 오는 한 낚시꾼. 낚싯줄이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끊어먹는 데니까 여기. 돌 틈에 끼어 낚싯줄도 봉돌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다 추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환경으로도 이게 많이 저기가 되는데. 바다 낚시 경력 20년이라는 베테랑 낚시꾼. 아니 내가 낚시를 하면서도 이 추는 너무 진짜 나도 여기서 수준은 많이 나. 되게 심각해 이게. 어떤 점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건데 이게 납성분. 보통 낚시하면 하루에 몇 개 정도 써요, 추를? 예? 추를 몇 개 정도 사용하세요? 많이 여기 장소에 따라 틀린데 10개씩 쓰는 데도 있고 뭐 여기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여기. 뭐가요? 추. 근데 이거 뭐 건져낼 수거할 방법이 있나? 납봉돌이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낚싯대에 새로운 납봉돌을 단다. 낚시꾼들이 다녀간 자리, 바닷가는 몸살을 앓고 있다. 갯바위 곳곳에 엉켜있는 낚싯줄과 바위 틈틈이 끼어있는 납봉돌.
낚시꾼들이 먹고 마신 흔적도 바다 곳곳에 즐비하다. 주변에 버려져 있는 폐그물 역시 시와호의 골칫거리다. 폐그물 끝에는 그물을 가라앉히기 위한 용도의 납이 달려있다. 납봉돌 외에 또 다른 중금속 납이 시와호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물이 모두 빠지는 간조 시간. 바닥을 훤히 드러낸 시와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납봉돌이다. 곳곳에 버려져 있는 납봉돌들. 몇 걸음 되지도 않는 땅에 숨어있는 납봉돌은 무려 7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찾기도 힘들다. 수자원공사와 안산시청은 시와호에서 낚시를 금지시키고 수시로 납봉돌과 폐그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끝도 없는 그 양의 막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한 해 낚시 인구는 625만 명. 낚시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버려지는 납봉돌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정부가 2006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납봉돌은 연간 1,715톤. 끝도 없이 버려지고 있지만 수거는 여의치 않다. 이거요. 잠깐 주신 거죠? 네, 금방 주는 게 이렇게. 요 주위에서만. 네, 요 주위에서만 이렇게 한 5m 안에서 주는 거만 이거거든요. 시와호 내에는 낙추가 얼마가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아무도 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잠깐 몇 사이에 이렇게 주순 이 낙추는 한 10분만 주시면은 거의 10kg 이상을 주실 수 있다는 거. 성인 남자 4명이 10분 동안 거둔 납봉돌.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수거된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많은 납봉돌이 시와호 주변에 버려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많은 납들을 어떻게 수거해야 할지가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시와호 물속의 상황은 어떨까? 제작진은 시와호에 들어가 봤다.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곳곳에 버려진 낚싯줄이 보인다. 낚싯줄 끝엔 역시나 납봉돌이 달려있다. 그런데 봉돌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 새카맣게 변했고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게 망가졌다. 이게 이동하면은 이게 썩지가 않은데 납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새카맣잖아요. 이 자체 납 자체만 썩으면 괜찮은데 그 주변의 갯벌까지 이제 이렇게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용출은 그 pH하고 연관이 있는데 우리 정류소라든가 보편적인 pH 치료가 이게 이제 중성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산성비가 내리면 이거 호수나 이 바닷물이 이제 산성화되면은 pH가 낮아지면 그 산성화됐다 그러거든요. 호수든 강이든 그게 산성비가 많이 내리고 해가지고 이게 pH가 낮고 산성화되어 있으면은 그 용출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높죠.
오염이 된 땅에서 용출이 더욱 빨라지는 납. 그렇다면 다량으로 버려진 납봉돌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제작진은 수리부엉이가 번식하는 2월, 3월, 4월에 시와 지역과 강화, 파주 지역에서 수리부엉이의 펠릿을 수거했다. 서로 다른 두 지역에 살고 있는 수리부엉이의 펠릿 속 납농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다. 중금속 납의 분석은 경희대학교 김정수 박사팀에게 의뢰했다. 각 지역당 15개씩 채취한 펠릿을 무작위로 추출해 건조시킨 다음 화학적 처리를 거쳐 측정했다. 납오염이 심한 시와호에서 살아가는 수리부엉이는 쥐를 주로 잡아먹는 파주 강화 지역의 수리부엉이와는 다르게 오리를 주로 먹는다. 따라서 시와호 오리를 먹은 수리부엉이 펠릿 속 납농도를 안다면 납이 생물 간에 어떻게 축적되는지에 대해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파주 강화 지역의 납농도는 0.39 ppm이었던 반면 시와 지역의 납농도는 2.16 ppm으로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렇게 시와 지역에서의 납농도가 높은 이유는 첫 번째로 사냥용 납탄에 의한 원인과 두 번째 낚시용 납추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와 지역에서의 납농도는 수리부엉이의 번식 생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물속에 떨어진 납봉돌은 오랜 시간을 거쳐 서서히 용출된다. 용출된 납은 수초와 물고기 등을 통해 1차로 흡수된다. 그 다음 이를 먹는 오리 등 상위 소비자의 체내에 조금씩 축적되어 간다. 납에 오염된 생물을 다른 생물이 잡아먹게 되면 피식자에게서 포식자에게로 납은 계속 축적되는 것이다. 수리부엉이를 비롯한 맹금류처럼 먹이사슬의 위일수록 납농도는 점점 더 높아진다. 생태계 최종 소비자인 인간 역시 중금속 납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시와 지역에서 나타난 납 오염은 우리 인간에게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농축은 생태계에서 고차 소비자로 올라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용되는 낚시용을 위한 납추는 납이 아닌 다른 대체 물질을 개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는 것이 납 오염이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 활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낚시. 대한민국의 낚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즐거워하는 동안 낚시 소모품 납봉돌은 오늘도 바다에 버려진다. 제작진이 만난 많은 낚시꾼들은 납봉돌의 유해성과 위험을 알면서도 그것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근데 낚시 가게에 그게 있으면은 사는데 그게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또 그거를 구입을 해서 낚시를 하겠죠. 낚시는 해야 되고 그 바늘하고 뽕돌은 있어야 되고. 납치를 안 쓰게 하는 거는 좋은데 뭐 대체품을 뭐 해줘야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렇죠. 누가 해놓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지. 바다 낚시꾼들이 자주 찾는 충남 태안.
항구는 선상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다. 항구 바로 앞 낚시점에선 선상 낚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봉돌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 그런데 이곳 봉돌은 조금 다르다. 은색이 아닌 검정색을 띈다. 납이 아닌 쇠로 만들어진 새 봉돌인 것이다. 바늘 10개 하고요. 여기서 주는 게 새출이가 사는 거예요. 태안군에선 10여 년 전부터 납봉돌 대신 쇠봉돌로 교체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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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납은 사용하는 가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수차에 걸쳐서 누구더라고 낚시 가게 주인들과 우리와 미팅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 당초에는 그게 반발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납추 같은 경우는 낚시객들이 와서 사갖고 오는 것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또 팔아야 되고 또 갈등이 생기더라고. 또 이제 새추 같은 경우는 녹이 좀 나요. 금방 녹 나니까 지저물 하고 그렇게 자꾸 기피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설득을 한 1, 2년 이렇게 한 3년은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착이 됐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버려지는 납봉돌에 골머리를 앓았던 태안. 하지만 납봉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봉돌을 개발해냈다. 결국 납봉돌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쇠봉돌을 만들었고 이 봉돌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태안에서 사용되는 쇠봉돌은 종류와 무게도 다양하다. 자,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고. 받으시고요. 태안군에선 납봉돌의 위해성을 계속해서 알리는 한편 낚시 여선들에게 쇠봉돌을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새추는 보통 가게에서 가자마자 새추를 다 파니까 전부 새추 파니까 새추를 사가 오는데 쓰다가 모자란 부분만 배에서 조금씩 보충하고 있어요. 네, 이 안에는 납추는 없어요. 낚시 여선들은 군에서 받은 쇠봉돌을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낚시객들이 납봉돌을 쓰면 쇠봉돌로 바꿔준다. 납에 비해 비중이 가벼운 쇠봉돌은 납봉돌에 비해 부피가 꽤 큰 편이다. 새추 사용하는 거는 아셨어요? 예, 오래전에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부터 새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납이나 쇠나? 예. 중금속 납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군, 판매점, 그리고 어선이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한 결과 태안은 납 없는 바다로 다시 태어난다. 부산 앞바다 암남공원의 철계단은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좋은 낚시 포인트다. 이곳에서 낚시를 즐기는 두 사람. 그런데 이들의 장비가 조금 특별하다. 납봉돌 대신 나무와 고무, 세라믹으로 된 대체품을 사용하는 이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낚시 동호회의 회원들이다.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익숙한 솜씨로 친환경 봉돌을 낚싯줄에 끼운다. 세계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 환경 오염 문제에 낚시하는 낚시인으로서 조금이나마 일조가 되고자 시중에 나와 있는 친환경 봉돌들은 납봉돌에 비해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편이다. 또 비중이 가벼워 부피가 크고 물에 떨어뜨렸을 때 큰 소리도 난다. 친환경 봉돌을 사용한다는 것은 꽤 불편한 일이다. 하지만 환경을 위해 그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그래도 고기는 잘 잡히죠. 실력이죠. 실력, 고기가 실력, 옥돌하고 상관은 없는 거죠. 아무래도 어법과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날 운이겠죠. 납을 사용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납을 사용을 안 하게끔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울산의 한 바닷가. 이곳 갯바위에도 바다 낚시를 즐기는 낚시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 사이로 뭔가를 캐고 있는 한 남자. 야, 그건 아주 되게 넣네. 연장까지 동원해 남자가 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납덩어리다. 크잖아. 제법.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불로 지져버린 납봉돌은 바위에 단단히 눌러붙어 웬만해선 꺼내기가 힘들다. 바위와 같은 형태로 녹아버리고 붙어버린 납봉돌들. 군데군데 있는 그 모습이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30년) 전부터 전국의 갯바위를 돌며 납봉돌을 주웠다는 71살의 장동호 씨. 그는 오랫동안 쌓인 자신만의 노하우로 납봉돌을 캐내는 것은 물론 바위 틈 깊숙한 곳에 빠진 납봉돌도 줍는다. 납을 줍기 위한 도구도 없는 것이 없다. 처음에는 그냥 줍는 것만 했었는데 이 박아놓은 거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망치하고 이렇게 도라이바하고 다 했는데 이 망치질하다가 여기를 많이 때려요. 그래도 지금 많이 부었잖아요. 한 번도 박아놓고 쓰지도 않았어요. 아내와 바닷가 산책을 하다 우연히 보게 된 납봉돌. 바다에 너무 많이 버려져 있는 납봉돌이 걱정돼 하나둘 주워왔던 것이 장동호 씨의 삶을 바꿔놨다. 장동호 씨는 주말마다 전국의 바다를 돌며 납봉돌을 줍고 있다. 많이 잡았어요?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버리지 말라 부탁을 하는 것도 그가 자주 하는 일이다.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낚시꾼들한테 이렇게 만나면은 이 좋은 바다에서 낚시질 잘 하시고 흘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좀 주워 가지고 가시고 또 나는 안 버렸더라도 남이 버렸으면 또 좀 슬쩍 주워 가지고 좋겠고 이게 몇 살에 와서 줍고 간다 그래 이게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걸 많이 주죠. 이제 저기 그 방파제에서 장동호 씨가 30년 동안 주운 납봉돌은 20g짜리 25,000개에 해당하는 500kg이다. 하지만 오늘도 장동호 씨가 30년을 걸려 주운 것보다 더 많은 납봉돌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육지에 버려진 것은 어떻게 거둔다고 해도 바닷속에 쌓여있는 납봉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뚜렷한 대책이 없다. 다른 데마다 다 그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큼 낚시꾼이 왔다 갔는지. 지난 8월 11일 남해에 스쿠버 다이버 17명이 모였다. 바닷속에 버려진 납봉돌과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 바닷속 청소를 한다는 다이버들. 다이버들은 바다를 누비며 납봉돌을 줍는다. 그런데 바닥에 흩뿌려진 납봉돌을 수거하기가 쉽지 않다. 납봉돌이 바위 사이사이에 끼어 있고 물속 시야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산소통의 시간은 겨우 1시간 남짓이다 보니 줍다가도 중간에 올라와야 한다. 바다 곳곳에 버려져 있는 납봉돌. 연간 우리나라 바다에 만여 톤의 납봉돌이 버려진다. 현재 이렇게 버려진 납봉돌의 수거는 다이버들이 직접 줍는 방법밖에는 없다.
보통 납봉돌 같은 경우는 바위 틈틈 사이에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빼내고 이렇게 할 때 좀 힘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버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여가와 즐거움을 위해 오늘도 버려지고 있는 중금속 납봉돌. 납의 위험성을 인식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9월 10일자로 납봉돌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는 낚시 관련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바다가 내지르는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결국 그 대가는 인간이 치를 수밖에 없다. 중금속 납의 위험한 여행을 끝낼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뿐이다. 바다와 인간의 공존, 그 길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